전철로 명동 성당 오는 길은 전철 이후 을지로 입구역 6번 출구로 도보로 약 10분 정도 됩니다. 명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중요한 역사적, 종교적 중심지로 많은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주교 자성당이다. 건축 양식은 네오 고딕을 따르고 있다. 명동 성당의 보람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성당은 1898년에 완공된 한국 최초의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상징합니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지, 명동 성당은 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와 다양한 종교 행사들이 열리는 장소로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앙은 동정녀 마리아 성당의 정식 명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자 원제 없이 잉태 대신 마리아 줄여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기 1898년 광무 2년에 건립된 유서 깊은 유적지로 사적 제258호에 지정되어 있다. 중림동 약현성당, 답동성당, 계산성당, 전동성당, 봉세리성당 등과 더불어 구한말에 지어진 대표적 고딕 양식 성당으로 분류된다. 성당의 건설은 현재 성당이 있는 명동 언덕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던 곳으로 명례방이라 불렸던 곳이다. 이곳은 한국에서 처음 천주교 전례가 거행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김범우 토마스는 자신의 집에서 이승훈 베드로, 정약전 안드레아 등과 함께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고 자체적으로 공소 예배를 드릴 곳입니다. 포도청 당국이 이를 적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명문가 자제라서 적당히 훈방 조치했지만 김범우는 중인 계급이라 고문을 받고 귀양을 가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조불수옥통상 조약이 체결된 해인 1886년부터 조선에서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나서 새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 이 명동성당입니다. 건축 당시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명동성당의 언덕 아래에 왕실의 어진을 모시는 영의전이 있어서 풍수상 곤란하다 라며 반대해서 건축이 지연되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든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짓는 실무 기술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왔는데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이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귀국해버려서 지연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명동성당 일제강점기에 가톨릭 교회는 빌렘 신부가 안중근 의사의 동갑내기 사촌 안명근 야고보에게 얻은 정보를 일제에 밀고한 대가로 당시 일본인과의 성당 부지 소송 문제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제는 안명근을 포함하여 신민회 소속 독립운동가 105명을 일망타진하며 신민회를 해산을 하고 명동성당은 하사받은 부지로 대대적인 증축을 하였으며 그 부지는 아직도 명동성당의 일부이다. 그리고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8월 15일에 한국 국위선양 평화미사를 거행하고 황군 위문금을 모금한 역사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각종 민간 쇠붙이 생필품이나 철로 등과 마찬가지로 군수품으로 쓴다며 종탑의 종을 공출당할 뻔했다. 이때는 가톨릭 교회가 자발적으로 신자에게 금속품을 일제에 헌납할 것을 장려하던 시절이다. 이에 노긴한 바우로 대주교는 종을 치는 끈을 거두고 종탑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무사했지만 대신에 성당 제대 앞에 있던 철제 영성체 난간재단과 신자석을 분리하는 분리대에 뜯겨져 목재로 교체해서 지금에 이른다. 6.25 전쟁 때는 성당 전체가 폭격으로 날아갈 위기를 모면했다. 전쟁 당시 성당 인근에 주둔하던 인민군을 몰아내기 위해 미군은 명동 일대를 싹 폭격한 뒤에 성당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한국 가톨릭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을수 라우렌시오 신부 등 한국 가톨릭에서 결사반대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1947년, 1973년, 2009년에 보수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20세기에 부끄러운 역사만 있는 장소는 아니어서 개신교 신자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일 합방 직전인 1909년 12월 22일에는 개신교 신자 이재명 의사가 가톨릭 교회가 주도한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추도미사에 참석하고 빠져나오던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을 성당 언덕 아래의 길가에서 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력거꾼인 박원문이 이를 가로막았다가 칼에 찔려 그가 대신 죽고 실패했다. 이완용도 칼에 찔렸지만 당시 최고 흉부외과의 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이때 이완용이 죽었다면 역사가 묘하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것이 19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의 성지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명동성당에서는 1976년 3.1일절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됐고 특히 그 유명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1971년 성탄 자정미사, 강론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을 폭로했던 1987년 5.18 7주기 추모미사가 거행됐고 6월 항쟁 당시에는 대학생 농성단의 은신처로 역할을 다했으며 6월 항쟁 이후에는 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각종 미사들이 집전되었습니다. 1984년 명동성당은 성당 건립 이래 가장 큰 손님을 맞았습니다. 바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식을 주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교황은 행사 당일인 5월 6일 대회장에 가기에 앞서 오전 8시 명동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황은 성당 오른편에 있는 명예방 집회 성화와 한국 천주교 창립 주역인 이벽 세례자 요한 이승훈, 베드로 김범우 토마스 성화와 교황 방한 기념 부조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어 제대 앞에 마련된 장괴들의 무릎을 꿇고 한국 천주교회와 한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2014년 3옥 방문차 한국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일정의 마지막으로 명동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황은 명동성당 네코스트홀에서 한국 종교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진 후 대성전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주례하면서 남북한의 용서 화해를 촉구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다. 명동성당을 비롯하여 종교, 역사, 문화,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들이 밀집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재단장해서 명동 관광특구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계획은 2029년까지 20년간 총 4단계로 진행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동성당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동성당 가려면 전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이 가깝다. 명동에서 올 때는 오르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걸어오는 경우라면 을지로 입구역에서 6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도보로 약 10분 정도 됩니다.